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지수 이끌어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택중 전 유진투자증권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한 6% 급등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에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과 회피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집중은 반도체입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이신가요? 네, 여전히 매수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이 나오기에는 시점이 여전히 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좀 과매수권의 일부만 해소가 되어도 빠르게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전자와 닉스 이 두 종목을 놓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중 섹터에서 약간 빠져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불기둥과 함께 집중 섹터로 가지고 와 보았고요. 일단은 시장에서의 좀 전망하고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동안에 약간의 뭔가 AI 버블론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빠르게 다시 한번 해소가 되면서 기존에 가고 있던 상승 사이클을 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발표 직전까지 뭔가 또 빠르게 선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4분기 이제 서버 디램이 제일 중요한 지금 디램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30에서 40%, 특히 일부 중국 쪽 고객사 같은 경우는 70%까지 증가한 가격에 또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 디램 메모리 가격의 상승 사이클은 더욱더 분기 단위로 강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 20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실적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0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되고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AI 버블론을 지금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여전히 반도체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회피에는 보험주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배당 소득과 관련해서 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 보험, 은행, 증권, 지주 다 움직여줬는데 오늘 회피로 가지고 오신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융 쪽에서도 이제 보험을 좀 특별하게 집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금융주 관련돼서 정부에서 좀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주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중 하나인 배당 관련해서 오히려 잠깐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는 구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회피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배당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사주 소각이 분명 이제 주주분들에게는 꽤나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만큼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배당 보험주들 전체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해약 환급금 관련해 가지고 충당금을 좀 많이 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나갈 수 있는 배당 재원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주, 배당주로서의 메리트가 약간은 조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에서는 보험주는 잠깐 피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보험주 그동안 좀 시세를 내줬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지금은 좀 회피하면서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차장님의 포트 한번 만나볼까요? 차장님의 포트 비중은요. 반도체와 방산, 조선, 바이오 굵직굵직하게 4가지 섹터 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방산 비중을 지금 15%에서 20%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 짚어볼까요? 네, 5%포인트를 확대를 하였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오 쪽은 5%포인트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부분은 약간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15% 비중으로 가지고 있었던 방산 부분을 약간 채워주면서 밸런스를 좀 고르게 가져가는 그런 포트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박스권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향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구간의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 있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하나 김동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런 세일즈라든지 네. 협력 논의를 또 예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동에서의 모멘텀을 우리가 또 한 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씩 세일즈 관련된 소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드디어 누리호 4차 발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 주도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발사이기 때문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추적체, 추진체 관련해서 분명히 또 한 번 밸류를 좀 받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비중을 조금 더 태워보자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좀 시세를 내줬고 방사는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세일즈에 나서고 있죠. 중동에서의 모멘텀을 기다려보자. 방산 비중 5% 확대시켜 줬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뭐 항상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전자닉스는 당연히 이제 필수 당연히 아이템이다. 넣어야 되고, 네. 네, 필수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사이드에서도 약간씩 좀 뭔가 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오늘은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을 약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전자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번에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좀 새롭게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지금 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에서도 보이다시피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잘 주가 갔죠. 또한 네. 단기적으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동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소재 중 MPPO라고 변성 포니페닐렌 옥사이드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해당 소재가 쓰이는 부분이 바로 AI 칩용 CCL, 동박, 적층, 층판 이곳에 이제 소재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한 1, 2주 정도 사이에 동박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야 됐던 소재들이 AI 관련된 소재 쪽으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이 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시세가 났었는데요. 이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같은 하나의 섹터, 같은 하나의 테마로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2분기까지 증설 라인 완공 계획도 있고요. 증설하는 만큼 그만큼 빠르게 또 공급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지금 전방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새로운 소재로서 우리가 코오롱 인더를 보자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코오롱 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던 게 반도체는 끌고 가야 된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은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 다른 종목을 찾자면 코오롱 인더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선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선업 쪽 오늘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몇몇 종목만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조선주를 끌고 가야 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종목 하나 선정해 주실까요? 네, 이게 우연히 종목이 겹쳤어요. 네. 보고 있었는데 앞에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HD 현대중공업 중공업, 네.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뭐 앞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이런 조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꽤나 가장 강하게 좀 앞에 나서서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 영업이익 컨센 15.5% 상회를 하면서 일부 좀 혼조세가 있었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매출 파이로 봤을 때는 상선인데 상선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수주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가스성 관련해가지고 꾸준한 실적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세 가지 사업부를 보았을 때는 뭐 해양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엔진, 마지막으로 이제 군함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 부문 모두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과 이런 마진율 개선의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동사가 지금 조선 쪽에서는 사업 구조 개편과 함께 주목할 만하다 해서 HD 현대중공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찾자면 조선주 안에서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1월장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짧게 보면 좋을까요? 네, 좀 짧게 보는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좀 가져와 로봇주 보았습니다. 안에서, 네. 뭐 로봇주 중에서는 대장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점을 많이 거의 30만 원 정도까지 선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20만 원대로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나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매출이 적은 쪽이죠. 고 PER 종목들,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들 중 하나로 휴머노이드, 그중에서도 로보티즈도 빠르게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 경제 지표가 셧다운 기간 동안 오픈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번 다시 좀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받은 자리는 의미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액추에이터 출하량이라든지 동사가 제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AI 워커 같은 경우에서도 25년 70대, 26년 400대 R&D 쪽으로 출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 로봇 섹터 중에서도 로보티즈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로봇주 가파른 상승 뒤에 차익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로보티즈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세워봤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권택중 전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